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그 정상회담 마지막 회차에서 얘기했던 주제를 저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그 정상회담이 좀 마지막 방송이라 그래서 애청자로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제 나름대로 조언도 해보고 하면서 참 재밌게 봤던 프로인데,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거기서 전문가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나 금융 같은 것들을 등한시하고 유교 문화로 인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것들을 천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점차 이것들이 변화돼서 금융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문화들이 많이 양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채널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공감하고 접근해 나가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의 자본으로 오피스텔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빌라를 투자할 것이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예인분은 결국은 오피스텔을 선택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 80% 이상의 확률로 빌라를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의 그래프가 초창기에 상승해서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하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거기서도 잠깐 나왔지만 대지 지분이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땅에 대한 용적률을 거의 100%, 99.99%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향후에 어떠한 재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산의 증식이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과 건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땅이라는 것은 영속성이 있어서 어떠한 시간이 흐르든 간에 그 땅의 가치는 대부분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감가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3, 40년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부시고 짓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 기간이 짧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15년, 20년만 돼도 리모델링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좀 새롭게 꾸미는 것들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고, 또 대부분 그런 것들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어지고 한 10년 이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고, 그 안에서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대부분 그 이상이 지나게 되면 건물의 감가는 계속되고 땅의 지분은 적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도 한 10년 이상 지나서 복도나 뭐 이런 것들 전등 나가고 이래서 좀 그 분위기 자체가 을씨년스러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부를 암만 리모델링 해도 혼자 사는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건 좀 젊은 층들은 그런데 잘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바로 옆에 그런 오피스텔이 한두 채 지어지면 보통 많게는 수백 호까지 들어가는 오피스텔이 생각보다는 쉽게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의 그 상승 요소가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가격은 잔존 가치를 10%, 20% 잡았을 때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땅이라는 것은 영속성으로 인해서 내 자산 가치를 계속 떠받쳐 주게 되는 거죠.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평수도 한 5평에서부터 많게는 15평, 20평의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되었을 때는 내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가격이라면 빌라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결국은 공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 5평짜리 새로 짓고 새로운 물건들, 어떤 최첨단 장비들 이런 거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한 1년, 2년 생활하다 보면 답답함 같은 걸 느껴요. 예. 그렇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같은 가격이라면 투룸, 쓰리룸으로 갈 수 있다면, 비록 외관은 좀 낡았다 할지라도 안에 리모델링 같은 걸 잘 해놓으면 이쪽 방은 음악 작업하는 방, 이쪽 방은 내가 조용히 책을 읽는 방, 이렇게 몇 군데 꾸며놓으면 그 공간에 대한 가치가 생각보다는 중요합니다. 이거를 극대화시켜보면 5평짜리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한 100평짜리 땅은 최악의 경우 땅만 있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 몇 개만 갖다 놔도
오래 살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선택이 가장 좋냐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낡은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전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년에서 20년 된 빌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저렴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낀 비용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좀 깨끗하게 하시면 방이 두세 개 정도 나오면 정말로 거기서 5년, 10년 살아도 지겹지가 않을 정도로 잘 꾸며 놓을 수 있으세요. 그렇게 10년 정도 사시면 이 건물의 감가가 거의 다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빌라를 재개발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빌라들을 뭐 한 7, 8억에 통째로 사서 새로 짓고 어느 정도 차익을 남겨서 10억에서 15억 가는 상가 건물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특히 2호선 라인이라면 제가 봤을 때 10년 뒤에 땅값을 못 받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빌라를 구매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서 5년 정도 살아봐라. 감사합니다. 녹화를 마치고 나니 제가 질문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질문에 정석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도 굳이 빌라를 사느냐 오피스텔을 사느냐 그런 단편적인 대답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젊으신 분들은 오피스텔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 경우 오피스텔을 매매하시는 것보다 빌라를 사서 리모델링 후 월세나 전세 형태로 렌트를 한 후 그 비용으로 오피스텔에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월 지출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고 월세는 조금 더 낼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5년 뒤, 10년 뒤 자산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생각할 때 단편적인 대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즉 질문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떠한 토지나 건물, 다양한 자산의 가치가 종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건물이 한 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증여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상속을 해야 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토지 먼저 증여를 하면 토지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줄이실 수 있고, 건물만 가지고 계신다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는 동안 월세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문제가 없으실 거고, 나중에 상속 시에 건물의 가액은 한 10% 정도의 잔존 가치만 남겨두고 거의 없어질 테니까 상속세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